좋아요 해야지. 자기야, 오늘은 어떤 운동을 했어? 벤치프레스. 몇 킬로그램? 110kg. 몇 회? 12개씩 5세트. 왜 12회를 했는데? 세트는 왜 5세트를 한 거야? 글쎄, 그냥 다들 그게 좋다네. 근데 넌 오늘 얼마를 벌어왔냐? 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오늘은 이 살벌해 보이는 커플 간의 기계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인 2000년 수능 이후 때만 하더라도 저항 훈련을 할 때 왜 이 무게와 횟수를 선택하고 반복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몰랐고 제 친구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헬스장 내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형이나 몸짱 아저씨조차 정확히 모르더군요. 그냥 그게 진리이고 좋다고만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정보가 넘치고 저항 훈련에 관련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에 이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일반인 지식인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논문으로 증명되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가 담긴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실천하고 얻게 된 경험이란 것들이 그런 객관적인 논문을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땅에 패대기 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트레이닝이 좋은 경우가 많겠으나 결국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선택한 걸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결국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건 스스로 경험해보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들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는 생기겠지만 분명 그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의 육체는 소모적이고 시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로서는 황금 같은 육체적 전성기에 덧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통해 남들의 경험을 빌리는 거고 따지고 봤을 때 자신과 최대한 많은 조건 및 상황 등이 일치하다면 그게 옳은 경우가 꽤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경험을 통해 체득하려면 꽤 많은 인생을 살아봐야만 할 테지요. 그래서 결국 남이 어렵게 이룬 정보를 벤치마킹하여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정한 뒤에 반복 횟수, 무게, 세트 수를 정해야 할 터인데 주요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자면 이렇습니다. 1. 반복 횟수의 선택. 반복 횟수를 정하는 건 내가 정한 목표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인데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일반적인 횟수 8회에서 15회는 보통 보디빌딩식 근비대 훈련에서 많이들 쓰입니다. 보디빌딩은 부위별로 근육을 발달시켜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때는 근육이 충분한 자극을 받고 상처를 입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 근비대를 이루게 됩니다.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는 1회에서 5회 사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신경을 발달시키고 강도 있는 훈련으로 건과 인대까지 강하게 만드는 게 결국 힘을 기르기에는 유리합니다. 근육량이 더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무게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결국 스트렝스의 차이로 인해 그런 것이죠. 20회 이상의 고반복 훈련의 경우는 보통 근지구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을 모두 같은 지구력으로 생각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고반복 훈련을 하다가 숨이 차서 못하겠다 싶으면 심폐지구력이 근지구력에 비해 낮다고 보면 되는 거고 호흡은 버틸만한데 근육이 지쳐서 못하겠다 싶으면 근지구력이 심폐지구력에 비해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달리기를 시켜보면 둘 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듯 하더라고요. 숨도 차서 죽겠고 다리도 안 움직인다고요. 반복 횟수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칼로 구 자르듯 딱딱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렵기에 정확한 횟수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이는 그림의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명확하고 빠를 것입니다. 누군가 6회 반복은 근비대인가요? 스트렝스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둘 다 해당되지만 스트렝스에 좀 더 가깝겠죠? 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도 그 6회 반복하려는 무게가 1RM의 10%밖에 안 되는 강도가 매우 낮은 무게라고 한다면 저 세 가지 스트렝스, 근비대, 근지구력 모두에 포함하지 않는 그저 움직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무게 선택.
훈련에서의 무게를 정하는 건 자신이 들 수 있는 무게 범위 내에서여야 하는데 단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로 정할지 10번 들 수 있는 무게로 정할지 하필 이렇게 꽤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본인의 적정 무게를 정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원RM, 즉 단 1회를 들 수 있는 맥스의 무게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좋으며 이렇게 단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기준으로 훈련 강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벤치프레스 원RM이 100kg이라면 70%의 강도로 훈련을 할 땐 70kg을 선택하고 90%의 강도로 훈련할 땐 90kg으로 선택을 합니다. 즉 70kg 강도로 6회 스윙을 해야 한다는 루틴이 있다면 영상 초반에 나왔던 철수와 영희 커플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벤치프레스 원RM이 80kg인 철수는 56kg으로 6회를 해야 하는 반면 벤치프레스 원RM이 180kg인 영희는 126kg으로 6회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목적에 맞는 반복 횟수를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목적에 맞는 강도를 먼저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무게가 정해지면 그걸로 할 수 있는 반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비되는 목적으로 반복 횟수를 10으로 정했다면 10번을 겨우 채울 수 있는 무게로 선택해선 안 됩니다. 그건 10RM을 뜻하고 매번 맥스치까지 높은 강도의 훈련을 한다면 처음엔 발달 속도가 빠른 듯 하여도 결국엔 금방 정체기에 도달할 것이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보다는 확실히 가벼운 중량으로 반복 횟수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진행하는 형태라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3세트 곱하기 10회로 훈련을 하려는 계획에서의 무게를 10RM, 10회에 겨울 채울 수 있는 무게로 선택하는 건 무모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면 차라리 처음부터 10회, 8회, 6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운동 강도라는 건 발전을 위해서는 높여야 하겠지만 무리한 강도는 훈련자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에 무게 강도를 원RM의 90%로 하는 날이 있고 70%로 하는 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횟수를 12회로 하는 날, 20회로 하는 날, 5회, 1회로 하는 날을 정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한 주간의 강도와 볼륨의 조화를 잘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에 맞게 정확한 자세로 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꼭 RM이 아니더라도 RPM이라고 불리는 운동 자각도를 또 다른 운동 강도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잘못 세팅된 훈련 방식으로는 2보 전진, 오 이거 괜찮은데 중량도 근육도 아주 잘 느네. 그리고 나서는 3보 후퇴, 나 왜 이리 죽겠냐 요즘.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경험하기도 할 것인데 잠시 뒤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한 틀로 잡으면 좋을 신뢰성 높은 프리랩인 차트를 소개할 예정이니 모르는 분들이라면 필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3. 세트 수 선택. 세트의 종류에는 웜업 세트, 본 세트, 그리고 쓰레기 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본 세트 이후에 정리의 개념으로 하게 되는 쿨다운 세트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업 세트는 당일 설정한 목표 무게와 횟수를 소화해내기 위해 근육을 적응시키는 단계인데 낮은 무게에서 높은 무게로 점차 늘려가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건 기존에 소개한 영상을 따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려는 무게와 횟수를 성공함으로써 목표치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트가 바로 본 세트인데 들어야 할 무게가 가벼우면 본 세트가 여러 개이겠지만 무게가 무겁다면 본 세트가 단 한두 개일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 세트 수는 본인의 회복력과 목적,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복력이 낮은 사람이 웜업 세트나 본 세트를 과하게 늘리면 그게 원하든 원치 않든 쓰레기 세트가 돼버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쓰레기 세트를 채워 넣으려면 좋은 자세로 세트를 소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더러 여차여차 쥐어 짜내서 해낸다 하더라도 결국 운동을 넘어선 노동으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렝스 훈련에 말이죠. 결국 효과는 별로 없는데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면역력 낭비에 멘탈 낭비까지 더해져 다음 훈련에 영향을 주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오버트레이닝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필요 이상의 세트 수를 줄이고 주당 운동 빈도를 높이거나 무게를 더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이 차라리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곱하기5 훈련을 하는 데 있어 너무 볼륨이 적다 하여 5세트를 추가한 10곱하기5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5세트를 더 많이 했기에 전체 볼륨이 25에서 50으로 늘어 근성장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10곱하기5를 했다는 건 그만큼 강도가 충분치 않았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70%의 강도였다면 75%나 80%로 끌어올려 5 곱하기 5를 진행하든지 강도를 85%로 확 올리고 5 곱하기 5가 아닌 10 곱하기 3으로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스트렝스 관점의 훈련에는 더 적합합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세트에 대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풀이를 웜업 세트라 했을 때 진짜 시험이 본 세트이고 시험을 마친 뒤 친구들끼리 입으로 채점하는 행위 정도가 바로 쓰레기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괜히 길게 풀어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아는 내용이라 지겨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목적으로 오늘 꼭 설명하고자 했던 프리래핀 차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래핀 차트는 1970년대 소련의 역도 코치인 프리래핀이라는 사람이 약 1000명의 훈련자들을 통해 도출한 표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실험 대상자가 역도 선수들인데다가 소련, 러시아 쪽이라기에 약물로 불거져 있지 않을까 의심했지만 직접 경험해본 바로 이 차트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경험 데이터가 곧 과학이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따라서 약물을 사용해보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스트렝스 향상을 위한 적정 범위가 적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이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으니 먼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의 스쿼트 원RM이 100kg인데 원RM의 85%의 무게로 플랜을 짜려면 대체 몇 회씩 반복하고 몇 세트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될 때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100kg의 85%이면 85kg이니까 85kg의 중량으로 세트당 2에서 4회까지 본 세트 훈련이 가능하며 그 세트를 통해 수행해도 좋을 미니멈과 맥시멈의 횟수는 10에서 20회입니다. 그중 이 수치의 평균인 15회가 가장 적정 숫자로 표현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적정 숫자를 일정 기간 초과 훈련하게 되면 근신경계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렝스 부분에서의 역효과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스쿼트를 원RM의 85% 강도로 진행한다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차트 활용이 가능합니다. 1. 85kg 곱하기 5 곱하기 3 5 곱하기 3은 15이고 적정 전체 횟수와 일치하며 가능한 볼륨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85kg로 4 곱하기 4 4 곱하기 4는 16이고 이는 적정 전체 횟수의 근사치이며 가능한 볼륨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85kg으로 7 곱하기 2 7 곱하기 2는 14이며 이건 적정 전체 횟수의 근사치입니다. 가능한 볼륨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세트당 횟수가 2에서 4회의 범위 안에 있고 전체 횟수가 가능한 볼륨 범위인 10에서 20 사이에 존재합니다. 만약 본인의 회복력이 좋고 선천적으로 강인하다면 맥스 20회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타고난 인자약이라면 10에 근접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당연히 10에 맞춰가는 훈련이 20이라는 수치에 맞추는 훈련보다야 덜 힘들고 그만큼 발전 속도도 느리겠지만 인자약의 입장에서는 발전을 아예 멈추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첨언드리자면 이 프리래핀 차트에 근거했을 때 5 곱하기 5 훈련의 경우 85%의 무게로 진행한다면 볼륨이 너무 커지기에 적절한 세트와 반복 횟수를 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준의 고강도 기간은 웬만하면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좀 더 길게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본 세트 수를 5세트가 아닌 3세트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프리래핀 차트가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한 유레카로 느껴져 100% 신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단점 정도는 확실히 알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하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트렝스 훈련이 아닌 전형적인 근비대 스케줄을 만드실 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딱 봐도 반복 횟수가 너무 낮아 보이지 않나요? 분명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무작정 근비대 훈련에 그대로 적용하시고는 나중에 저를 탓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훈련으로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80%의 무게로 5회씩 3세트를 진행한 뒤 힘이 많이 남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 추가로 75%의 무게로 10회만 더 다뤄보고 싶다면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며 하게 되면 또 내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게 될지는 이 차트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차트인 만큼 문제가 복잡해지면 대입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모든 운동 종류나 부위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역도는 전신을 모두 활용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동작들이고 결국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다관절 운동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근육군을 활용하는 운동 종류나 고립 운동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강도 측정을 위한 완벽한 방법은 아직까진 그냥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훈련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의 전반적인 요소와 변수를 다 정확히 수치화하여 측정할 방법도 계산할 방법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프리래핀 차트를 이용하면 어느 누구든 회복이 가능한 적정 범위 내에서 반복 횟수와 무게 그리고 세트 수를 선택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렝스 훈련에 있어 어느 정도 뼈대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는 소리죠. 물론 여기에 또 속도라는 개념이 추가되면 내용은 더욱 복잡해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훈련량을 조절하는 건 아무리 과학이라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의 평가와 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랩핑 차트를 오래 활용하다 보면 평상시 또는 특정 시기에 따라 또 한 번 자신에게 적합한 범위를 좁혀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차트는 마치 잠수 작업을 할 때 산소 탱크에 붙어있는 산소 게이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소 게이지가 없다면 비효율적으로 너무 적은 작업량밖에 못 채우거나 너무 오래 잠수에 있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템을 통해 본인의 적절한 강도 범위를 체크하고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힘의 성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선 스트렝스 부분에 있어 소소한 치트키가 될 수도 있으니 스스로 훈련 루틴을 구성할 때 연습 및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지금껏 설명드린 것 이상의 부가 설명이 따로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언급 자체가 별로 없었네요. 이번 영상 하나에 다 담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훈련 스케줄을 실제로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실습편 영상을 만들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간지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